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상을 녹화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주차째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진짜 누구 말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하여간 요즘에는 마치 한 일주일씩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즐겁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지금 펜하고 노트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빨리 가서 펜과 노트 준비하셔서 오늘 영상도 한번 재밌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논정제라는 그 제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재물을 논하는 오늘 시간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사주명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철학관에 가서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묻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자신이 재물을 언제 벌 것인가, 자기 사주에 도대체 그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묻게 되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한번 그 자기의 그 팔자에 정제, 즉 뭐냐면 이제 재물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편재와 정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사업 재물을 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급여, 월급, 뭐 연봉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한마디로 논정제라고 해서 좀 이제 그 편과 정의 차이가 있는데,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 그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에너지가 좀 균일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재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정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논정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원일기가 약하면 빈궁함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원일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자평명리, 즉 지금이 이제 사주명리학계로 넘어온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일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주 그 고전을 보면 뭐 이제 천원일기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그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간에 소속된 그 일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천원일기가 약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간이 약하면, 즉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그 계절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제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 보통 이제 일간이 신약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신쇠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원일기가 약하면 빈궁함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부자가 되려면 일간이 강해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나와 있듯이 신왕을 좋아하고, 한마디로 이제 일간이 강한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제향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제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왕을 좋아하니까 일간을 너무 극하는, 한마디로 일간을 너무 제어하는 쪽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이, 지금 이제 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월지. 월령이 쇠병지인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병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쇠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이게 쇠병지라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12운성의 쇠지와 병지, 혹은 이제 쇠지와 병지처럼 약한 그 방위가 된 것, 그 약한 어떤 위치가 된 것을 보통 이제 쇠병지라고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절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12운성에서의 약한 어떤 그 위치, 약한 기운,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관성, 도식, 그 다음에 신약, 비겁을 꺼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관성을 꺼린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다 관성을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격국론을 공부할 때 이제 자평진전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평진전에 보면 이제 그 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제희식 죄송합니다. 제희식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재성은 식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관이호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정관으로 재성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재성을 그 분탈해 가는 것이 바로 비겁이 되는데 관성이 있어야만 비겁이 재성을 분탈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기 때문에 재성이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격국론에서 재성격을 우리가 논할 때 한마디로 제희식신 그다음에 재는 식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관희호재 그러니까 관이호재 관으로서 한마디로 이제 재성을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관성 도식 신약 비겁을 꺼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성을 무조건 꺼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과불급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재성이 약하고 관성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성의 설기처가 되는 것이니까 재성이 약한데 관성이 많으면 즉 뭐냐면 들어오는 돈의 구멍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관성이 뭐 3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구멍이 3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관성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편인을 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성격의 어떤 그 성격 요인에서 자평 진전에서 이제 격국론을 논할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희식신이라고 해서 재성은 식신을 반기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의 한마디로 그 운동력학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식신을 극하게 되는 것이니까 식신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도식을 꺼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에너지의 분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너무 신약하면 자신이 이제 재성을 취할 수 있는 그릇이 작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신약한 것을 꺼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겁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재성을 빼앗아가는 한마디로 이제 비겁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신약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겁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겁을 꺼리는 것은 뭐냐면은 신약할 때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일단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비겁이 한마디로 이제 나의 재성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비겁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관의 어떤 그 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겁의 역기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일단 총론에 얘기한 것처럼 관성, 도식, 신약, 비겁을 꺼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건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한번 잘 분석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든 명조가 요 명조가 되는데 이게 현재 보면 1961년 9월 21일 미시생이 됩니다. 잠깐 읽어보면 본신이 재지에 좌하고 원래 이제 보통 좌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간이 재지에 좌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일지가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일간한테는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비겁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본인의 뿌리가 되고 통근처가 되는데 사실 이 사화가 재성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유축이 이렇게 금국이 되어 있는데 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유를 기반으로 이 사화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운이 모이게 돼서 이제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금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일주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재성의 어떤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즉 이제 우리가 논할 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 3회를 논해서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일간이 한마디로 재지에 좌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축 금국을 봐서 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재성일간한테는 이제 금이 곧 재물이 되는데 연월일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이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건 진짜 제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사가 있고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 되면 이 정화일간이 뿌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명리학자 분들마다 물론 이제 보는 견해가 약간 다르겠지만 이 사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사유축 금국이 된다고 해서 얘가
화라고 하는 어떤 기운을 잃어버린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긴즉슨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금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그 삼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약간 입체적인 그 힘의 운동력학, 즉 힘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사유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을 띄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일단 보는데, 어느 정도는 힘의 소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잠시 떠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가담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운동력학이 3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지금 그 힘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정화일간이 사화의 지금 이제 시분성으로 이제 제왕제가 되는 것인데, 제왕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사유축 급국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 정화일간이 완전히 뿌리를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건 좀 이제 제가 볼 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정화가, 여기 계속 읽어보면 대개 정화가 목의 고장지인 미토를 얻어 능히 정화를 생함으로 신왕하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시지에 미토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에는 그 지장간이 미중엔 정을기가 있죠. 정을기가. 그래서 이제 미중 정화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장지가 되니까 이제 그 간목의 묘가 되는 것이죠. 을목의 고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요 안에 이제 목을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목생화로 이렇게 화를 생해서 도움을 주는 어떤 인자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본기가 토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이 미라고 하는 것도 화생토하니까 어떤 식신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시공간이 그 본기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목의 고장지니까 능히 정화를 생해서 신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미토가 있어서 이렇게 신왕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일지에 사화가 있고 이제 주변에 이 사의 뿌리를 같이 내리고 있는 다른 이제 그 비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신왕하여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성이 강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이 정화일간이 볼 땐 편재가 이렇게 연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운도 동남방으로 행하여 거부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비록 사화가 일지에 있지만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 되고, 그다음에 6월의 정화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마디로 계절을 얻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라고 하는 금이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흔한 말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걸 격국론으로 본다면 이제 유중에는 경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이렇게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격국론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편재격이 됩니다. 편재격. 보통 그래서 편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한마디로 좀 몰려 있는 에너지의 집중도가 좀 강한 거로 봐서, 일반적으로 편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커지면 확 커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좀 에너지가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물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논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 명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유축 금국이 되고,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 되고 이제 편재가 이렇게 연간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정제보다는 좀 더 편재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명조가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도 동남향으로 행하여 거부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운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초년에 어떤 금방을 지나서 그다음에 사오미 인묘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일간을 돕는 그런 운으로 일단 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천간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가불이라고 하는 이제 목이 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생화에서 일간을 돕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대운을 보통 볼 때 이제 그렇게 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금국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이제 수가 드러나면 이제 금생수에서 그 한마디로 이제
관을 생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을미와 갑오대운 요럴 때가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때에는 이제 그 아마도 재물을 벌기 굉장히 용이한 어떤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임계라고 하는 그 천간이 드러날 때 기본적으로는 이 명주가 그 한마디로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도 같이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임묘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운 이제 동방목국으로 올라가면서 더군다나 이제 천간에는 또 신경이라고 하는 또 재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주 구조하고 이 대운의 흐름으로 볼 때 상당히 좀 재물을 벌어들이기에 좀 어떤 유리한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사유축 이렇게 3회가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즉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그 운동 양상이 서로 간에 협력을 이루는 게 보통 이제 3회가 많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에 이렇게 한마디로 그 삼합국 즉 뭐냐면 3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명주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이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주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딱 눈에 보자마자 이 사주는 그냥 뭐 사업가서라고 제가 볼 땐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간에 비록 이렇게 정이 양쪽에 비견들이 드러나 있지만 여기 이제 유라고 하는 것은 요 천간이 그러니까 이 정유주가 갖고 있는 어떤 인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요 비견 한마디로 그 일원을 제외한 요 정화라고 하는 비견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지칭하는 이 정화는 이 사화라고 하는 이제 비견의 좌에 있죠. 한마디로 일지가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어떤 독립자립의 그런 어떤 그 인자가 되고 독립자립의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독립자립할 수 있는 사업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비견은 유라고 하는 한마디로 재물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변 인물들과의 그 한마디로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사감사 뭐 등등을 해서 그러니까 협력 몇 명이 모여서 한마디로 이제 서로 이제 경영진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는 뭐 그런 구조로 봐도 제가 볼 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본신이 한마디로 목화운으로 왕양에 들어서 반드시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사주라고 일단 이 명조가 이제 얘기를 해놨고요. 출처는 일단 연애자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다음 명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명조에는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말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범용 재불견 관성 위묘 이렇게 돼 있어서 뭐냐면 이제 재성을 치용할 때는 관성을 보지 않아야 기묘하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조건 다 관성을 보지 않아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재격에 보면은 재성격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희식신 그다음에 관이호재라고 했기 때문에 관성으로 재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면 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일단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을 재관쌍미라고 보통 고전에서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재성과 관성이 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양쪽 다 아름다운 것을 재관쌍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재성을 치용할 때는 관성을 보지 않아야 기묘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예로선 요 명조가 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병화는 개수를 관성으로 쓰고 그다음에 신금을 재성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병화 이론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개수를 관성이 되고 그다음에 신금이 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일간이 볼 때는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죠. 정제가. 근데 여기 이제 그 세 개의 신금과 한 개의 유금은 재성이 됨으로 왕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지지가 다 금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지가 다 재성의 어떤 그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주가 약한 이유는 병화가 신금의 병지이고 정말 자좌로 바로 아래 이제
그 시분소는 이제 병은 신의 병지가 되는 것이니까 병지이고 그다음에 유금 한마디로 이제 월지 이 월령에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유금이 이제 병화 이론이 볼 때는 이제 한마디로 시분소로 사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무기 고전에서는 이제 무기하다 혹은 무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하며 그래서 이제 제왕하여 귀사를 생하고 여기 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귀와 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재성이 많으면 재성이 지금 여기 이제 지지에다 금이 있으니까 천간에도 지금 연간에 이렇게 금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본신이 약한데 금이 많으니까 아마 금생수해서 수를 한마디로 생성하려고 하는데 그 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병화 일원이 약할 때는 비록 이제 그게 관성일지라도 한마디로 그게 이제 편관처럼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전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그 편관을 가리켜서 칠살 혹은 이제 귀라고 표현했습니다. 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의미를 다 써서 이제 귀사를 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신, 즉 뭐냐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화를 이게 병화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 지지에 있는 지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 재성이 한마디로 수를 생해서 한마디로 이 병화를 폐극 한마디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난하였다라고 일단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재성을 치용할 때는 관성을 보지 않아야 기묘하다고 일단 뭐 기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럴 때는 진짜 관성을 안 보는 게 좋은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병화가 이제 지지에 뿌리가 없고 여기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데 이 각각의 지지의 전체에다 뿌리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가 볼 때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 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제 이 병화 일원이 기댈 때라고는 사실은 이 을목이 정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생화가 되니까 이 을목 정인한테밖에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을목 정인도 한마디로 유라고 하는 그 지지 위에 지금 현재 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은 유에 이제 시분선으로 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옛날 사주가 되니까 만약 그 옛날의 사주 논법으로 논하면 이게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첩의 자식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옛날의 어떤 그 논법으로 보게 되면 왜냐면 이제 이게 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모친이 되는데 이 모친이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합을 이루고 있는 이 모친의 관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이 여자분이 한마디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또 제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보통 이제 썩 좋게 보지는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목이 되는데 한마디로 병화를 생하는 어떤 기운이 이 을목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렇게 경과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또 을목의 역할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을의 역할 을이 목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병화를 생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의 절지가 되고 유에서 올라와 있는 이 경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극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을과 경의 협력 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이 을목의 이 병화가 의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만약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모의 어떤 한번 존폐를 논할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모선망 즉 뭐냐면 이제 모친이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모친이 굉장히 유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제 운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흔한 말로 이제 보통 이제 재다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가 지금 이제 현재에 많이 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다 신약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다 신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성을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운에서 보면은 이렇게 술 해자축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방에 한마디로 북방 수국으로 한마디로 이제 관성의 방향으로 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간에도 또 이렇게 금이 노출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관성으로 향할 때 이렇게 신약한 이런 병화 일원이 한마디로 더군다나 관성을 생하는 이렇게 금이 많을 때
결국엔 뭐냐면은 이게 참 이 사주의 어떤 딜레마가 되는 것인데, 이 금이 이렇게 너무 태과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 너무 강한 기운은 일반적으로 이제 탈기시켜서 힘을 빼주는 게 좋은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중무술에서는 사기종인이라고 합니다. 사기종인. 한마디로 너무 강하면은 이제 그 힘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의견을 버리고 한마디로 대세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요럴 때 한마디로 금의 어떤 힘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금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한마디로 힘을 빼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인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순이 오면 병화일원이 사실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병화일원이 너무 신약하다 보니까 수를 만들어내는 거에 의해서 사실은 이 병화 일원이 이제 다시 극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금생수하는 이런 이제 그 재성이 설기처인 수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럴 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제 그 심평주라고 해서 저희 이제 간단한 여기다 줄을 써놨는데, 26세 무자대운에, 여기 무자대운이 됩니다. 무자대운에 이제 관제 가능성이 일단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무자라고 하는 것은 또 천간도 좀 안 좋은데 가뜩이나 신약한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생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기운을 또 누설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어떤 이 관성의 어떤 그 시공간으로 향하게 되면 그야말로 본인의 힘이 빠지면서 관성의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근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 재물로서 현대 사회라면 이제 고통받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돈에 관련된 법원 출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군청, 관청 이렇게 나라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내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야말로 한마디로 이제 관성의 어떤 방위나 관성의 어떤 십신을 보지 않는 것이 일단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명조가 바로 한마디로 이제 재성을 치용할 때는 오히려 관성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위로 가고, 그다음에 이 천간의 무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병화 일원의 탈기처가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봐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다 신약의 기본적으로 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명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명은 신일이 유금에 좌하고, 그러니까 그 신금 일원이 이제 유금 위에 올라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을년, 을이라고 하는 연간이 묘목에 이렇게 좌해서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한마디로 이 본신, 신과 그다음에 재성인 이 을목이 둘 다 왕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신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계절을 얻을 때, 한마디로 이제 득시할 때 보통 이제 그 신왕하다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고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지 일지에서 이렇게 신은 위에 이제 록지가 걸록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본인의 한마디로 이제 그 일지에 통근처를 얻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신왕하다고 일단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자세한 이론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옥정오결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옥정오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주의하신 그 분도 보기에 이제 신유가 이제 걸록에 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이제 재성, 이것도 이제 편제가 되는 것인데 묘에 이렇게 좌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묘미가 회합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게 이제 목국, 한마디로 재성국을 이렇게 삼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신왕하고 재왕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몇몇 그 역학자들이 볼 때는 신왕 재왕의 명조라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다음에 또한 개미 식신을 얻고, 개미 식신을 얻고, 이제 개미라고 하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월간에 이 개수라고 하는 식신이 일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금생수, 한마디로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그 격국론으로 보면 미월에 신금이 되는데 미중의 을목이 연간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묘미가 회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제격이 됩니다. 편제격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이제 재성격에서 그 좋아하는 것이 재희식신, 그래서 재성고 식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식신이 여기 이렇게 노출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 식신을 얻고 그다음에 무자 인수가 생조하니, 즉 뭐냐면 이제 무자가 이렇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요게 신이 유의 그 걸록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토가 이렇게 금을 생하게 되니까 참 그 천간의 기의 흐름으로만 보면 이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고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본 일주 월사 15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연본 일주 월사 15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서 위를 생하는 것, 즉 뭐냐면 이제 요런 건 이제 하극상이 아니라 반대인 하생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생상. 그러니까 아래서 위를 생하는 것. 지금 뭐냐면 이제 연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연을 가리켜서 국가자리라고 하고 연을 본인의 조상,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런 식으로 아래서 위를 생하게 되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어떤 고법으로 봤을 때도 천간의 흐름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그 연에서 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무자 인수가 생조하니 크게 부기하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그 신평주를 써놨는데, 한마디로 이제 본주가, 이 본과 주가, 이 본이라고 하는 이 을목의 연간, 그 다음에 이제 주라고 하는 신금의 일간이 다 요건 이제 을은 묘에 또 걸록이 되고, 그다음에 신은 또 유에 일단 걸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개수라고 하는 식신은 요 자에 일단 통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미에 통근에 있고, 이렇게 통근이 또 되어 있죠, 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인 어떤 그 천간의 기운들이 다 일단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요게 이제 현재 이렇게 신왕하다고 일단 이 주의하신 분들 일단 받고, 더군다나 이렇게 을목이 연간에 노출돼 있고 묘미가 회합해서 기본적으로 이 편제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일단 드러나 있고, 또 이제 그 월간에 기본적으로 자에 통근한 이 그 개수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한마디로 이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요럴 때는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런 만약 이제 유통이냐 제조냐를 많이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요소를 일단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이제 식신이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신왕하고 기본적으로 제왕해서 상당히 좀 그 부자가 된 어떤 그런 명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이 초반에 이렇게 오사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 관성의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추후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시기인 이제 뭐 한 20대 후반에 30대 4, 50대 정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임묘진 목국으로 흐르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목이 노출되어 있지만 더욱더 목을 강하게 하는 어떤 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간도 역시 금토로 이렇게 흐르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그 재성을 돕는 인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면 이럴 때 이제 겁재가 되지만 어쨌거나 이게 제왕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재물을 서로 취하게 되는 함께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기토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는 더군다나 이 지지가 이렇게 인묘라고 하는 강한 또 이 목방 그 재성 방위로 가게 되면 요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인허가 혹은 이제 누구로부터 이제 그 어떤 한마디로 이제 허가증을 받거나 아니 이제 국가 사업의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어떤 위치로 가게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거나 요 명조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그 부귀했던 명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부자 사주들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런 명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부자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